2025년 8월 25일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작이 아까워 김한빈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음악회 소식부터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새로운 아이돌의 등장, 공연을 즐기는 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음악의 가치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까지, 오늘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음악이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들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마지막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작이 아까워 시작합니다. Too late. Sometimes all I want to do is wait. The shadow I've been hiding in has fled from me today. I know it's easier to walk away than look it in the eye. But I will raise a shelter to the sky. And here beneath this starting light, she will slowly yield the light as I awaken from the longest night.
to walk away, then look it in the eye. But I had given all that I could take, and now I've only habits left to break. Tonight I'll still be lying here surrounded in all the light. 마이 FM 91.3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김한빈입니다. 저희 방송은 락커 2명이 음악과 함께 자신의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음악 방송을 빙자한 썰방입니다. 지난 주말의 아쉬움과 새로운 한 주의 설렘이 공존하는 월요일 23시 어쩌면 지금 자긴 아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는 노래는 드림시어터의 서라운디드 였습니다. 지난주에 좀 새롭게 음악 관련된 이슈들 제가 가져와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해봤는데 이번 주도 그렇게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좀 저 스스로도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노래들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막 사담하는 것보다 이런 게 또 여러분들한테 지식이나 어떤 이슈들에 대한 현황 따라가기 그런 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 특집 할 때는 또 특집으로 할 거니까 그냥 막 수다 떠는 시간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다룰 게 좀 많아서 오늘도 좀 빨리 근황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합주를 끝나고 또 다음 곡 선정 주자가 곡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바로 저희 에피소드 밴드의 드럼 형님 차례가 됐는데 오늘 오프닝 곡하고 엔딩 곡이 드럼 형님께서 투표를 붙이신 두 곡으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곡이 저희가 하면 좋을지 한번 어느 곡을 만약에 저희가 연주하는 거를 듣게 된다면 어느 곡을 듣고 싶으신지 의견 남겨주시면 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제 한 표의 행방이 반영되는 거긴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주 제가 참작을 해서 잘 고려하고 그래서 투표를 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딩곡은 미리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엔딩곡이 뭐냐면 소나타 아티카의 풀문입니다. 저는 들어보니까 두 개 다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풍의 노래고 좋아하는 노래여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에게 의견을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공연 소식 말씀드리면 우선 8월 31일 날 저희 엄디제이가 사직에서 원래 활동하고 있던 인디밴드 라펠코프 팀으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 여행 계획 중이신 분 있으시면 또 8월 31일 날 경기도 보러 가시고 저희 엄디제이 공연하시는 모습도 보시고 오면 또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부산 여행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여행 가시면 주로 또 제가 물론 큐가 여기였대 특집에서 부산 여행지 여기저기 추천드리긴 했지만 사직야구장 또 가는 것도 색다른 여행일 거거든요. 부산 또 내륙 쪽이다 보니까 저기 해안가보다는 그런 맛도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 사직이 좀 길도 반듯반듯 잘 정비가 돼 있고 나름 그리고 사직이 농사의 신을 모시는 사직단이 있었던 곳이 사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부산에서는 좀 평평한 평지 지형이 꽤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또 새로운 느낌도 드실 거고 거기에 또 좀 아파트들이나 뭐 상가 같은 게 정비가 돼 있는 모습이 또 부산에 또 새로운 풍경 스테레오타입을 깨는 그런 풍경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추천드리니까 또 말씀드리고요. 11월 1일 날은 제가 에피소드 엄디제이와 함께하는 밴드죠. 에피소드가 공연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막로 308에서 하고요. 아직 시작 시간은 팀이 다 정해지진 않아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있을 특집 예고 하나 해드리자면 9월 8일 날 저희 엄디제이가 같이 공연했던 팀, 스쿨밴드 팀 한 팀이 3부작으로 8일, 15일, 22일에서 스쿨밴드 특집으로 출연하니까요. 그 방송도 챙겨서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공연 소식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음악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밴드 공연 아니고요. 바로 뷰티풀 마인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라는 음악회로 9월 10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은 공연인데요. 이 공연을 여는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통합 공연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2010년에 창단했고요. 16년째 지휘자 이원숙 선생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은 46명의 단원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을 통한 교류와 이해, 이것이 바로 뷰티풀 마인드의 그 지향점, 핵심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무대에는 반가운 이름들이 올라오는데요. 뮤지컬 배우 오만석 씨,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악역으로 이제 멋있게 나왔던 오만석 씨, 그리고 시각장애 클라리네티스트 이상재 씨가 함께합니다. 이상재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미국 피바디 음대 140 역사상 첫 시각장애인 박사라고 합니다. 국내외 무대에서 실력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이번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펼칩니다.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서 음악으로 그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멋있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공연 구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학생들과 연주자들이 준비한 독주, 앙상블 무대가 이어지고 베토벤 변주곡 코렐리에라 폴리아 같은 고전부터 창작가곡 밤풍경, 클라리넷 앙상블의 어텀 재즈, 레그타임, 첼로 앙상블의 브람스 헝가리 부곡 제5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린이 중창단이 다 잘 될 거야 같은 곡으로 무대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2부는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가 나서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준영 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상재 씨, 배우 오만석 씨가 함께 협연에 나서고 피날레에는 전 출연진이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같이 함께 합창한다고 하네요. 음악회 제목처럼 가을의 감동을 꽉 채울 무대가 되겠죠. 이 공연은 더 특별한 이유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음악회라고 하면 연주를 감상하는 자리라고만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 무대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 그 자체가 공연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 지역 서대문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의 농벤저스라는 밴드인데요. 마음으로 노래하는 밴드라는 슬로건 아래서 청각장애인과 청인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내는 밴드입니다. 2015년에 결성된 농벤저스는 청인 보컬과 농인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건반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복지관에 모여 연습한다고 하고 무대에도 서고 있다고 하네요. 농벤저스의 음악은 단순히 소리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과 시각적 표현 그리고 함께하는 에너지가 곧 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무대를 가본 적은 없는데 무대를 보고 있으면 다른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소리를 듣는다기보다는 표현을 함께 경험한다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분들의 활동이 단순히 밴드 음악 활동을 넘어서 음악을 통한 소통과 문화 만들기라는 점에서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까 말씀드린 뷰티풀 마인드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공연은요, 전석 무료라고 합니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뷰티풀 마인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 클래식 잘 몰라서라고 망설이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무대는 장르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농벤저스 같은 이런 멋진 팀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가을의 정치와 함께 따뜻한 음악을 만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곡은 제가 클래식을 잘 몰라서, 저도 클래식 잘 몰라서 농벤저스 자작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농벤저스 자작곡 농벤저스 듣겠습니다. 짧은 한숨으로 시작된 평범한 아침, 반복되는 일상과 보통의 하루, 무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무뎌진 일상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노래, 이제 날아올라 우리 노래 따라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너를 보여줘. 이제 시작해봐, 겁낼 필요 없어. 꿈꾸던 모습 바로 여기 있잖아. 농밴 oh, oh. Oh, oh. Oh, oh. 똑같은 답을 말하는 조각난 세상, 매일매일 부딪히는 무렵 화음, 그 틈을 파고드는 멜로디, 무채색 세상이 신나는 무대 되는 마술쇼. 이제 날아올라 우리 노래 따라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너를 보여줘. 이제 시작해봐, 겁낼 필요 없어. 꿈꾸던 모습
네,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작인 아까워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저희 밴드 근황 엄디제이 공연 소식, 저희 엄디제이와 함께하는 밴드 공연 소식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9월 10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무료 공연인 뷰티풀 마인드 가을 음악회 소식과 함께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농인 밴드, 농벤져스 이야기도 같이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는데 그 이유가 저것 때문에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더 잠겨 있는 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제가 지난주에 다루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룬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AI 버추얼 가상 아이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돌이라고 하면 보통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심지어 AI가 만든 가상 아이돌이 차트를 휩쓰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속의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골든이 무려 빌보드 핫백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상 아이돌이 현실 음악계를 접수한 거죠. 근데 가상 아이돌이라고는 하지만 노래는 결국에 사람이 부르긴 했는데, 뭐 아무튼 아이돌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음악뿐만이 아니라 춤이나 뭐 이런 것까지 종합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또 뭐 가상 아이돌이 현실 음악계를 접수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헌트리스의 골든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 아이돌 그룹인 플레이브도 올 상반기 멜론 스트리밍 차트 1위를 찍었고, 인간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연일 국립중앙박물관은 거의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런 또 플레이브는 아시아 투어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서울 공연으로 시작해서 뭐 대만, 홍콩, 일본 등지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는데, 가히 가상 아이돌 전성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상 아이돌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면, 팬들의 시각에서 한번 보면 인간이든 가상이든 춤, 노래, 캐릭터가 좋으면 된다라는 거 아닐까. 거기에 오히려 인체로는 하기 힘든, 그리고 현실의 그 물리법칙에서는 보여주기 힘든 초현실적인 무대 연출이 또 가능하고, 또 이 캐릭터들 개인에게는 사생활 논란이 터질 염려가 없다는 점이 또 매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소속사나 제작사 쪽, 자본 쪽 시각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아이돌을 키우는 데는 뭐 수년간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실패하면 회수도 어렵죠. 게다가 또 이런 사생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제야에 있는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엄청 제야에서는, 인디씬에서는 유명한 가수들 대했다가 캐릭터 하나 부여하고 너 이 캐릭터로서 노래를 불러라 하면은 그게 지금의 또 헌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대 자본의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도에서도 가상 아이돌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대 자본에게는 투어 비용이라는 게 또 비싸잖아요. 멤버 한 명이 해외를 이동할 때마다 항공권, 숙박, 식비 들죠. 코디, 매니저, 보안 인력까지 따라 붙으면서 팀 하나가 움직일 때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해외 투어는 진짜 제작사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근데 가상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 제한이 좀 덜 하죠. 서버랑 그래픽 그리고 이 연출팀, 음향팀 이 정도만 있으면 어디서든 공연 열 수 있고, 사실 공연장 아니고 영화관에서 그냥 상영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우리 자랑스러운 BTS께서 코로나 시기에 또 많이 하셨잖아요. 비대면 공연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동시에 전 세계 팬과 만날 수도 있고, 비용이나 효율적이면서 비용 측면이나 뭐 효율성 측면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자본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상 아이돌들이 팬덤의 지지와 기술 발전 덕분에 뜨고 있지만 어쩌면 그 이면에는 자본이 위험과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적 계산이 또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상 아이돌 역사를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 2018년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가상 걸그룹 KDA가 첫 신호탄을 쏜 거로 보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이후 트위치 스트리머 우악굿이 만든 이세계 아이돌이 음원 차트 또 올라오기도 하고, SM은 인간과 뭐 아바타 멤버가 공존하는 에스파를 내놓기도 했죠. 하이브는 AI 오디오 기업을 인수해서 신디에잇을 선보이기도 하고, 이제는 대형 기획사뿐 아니라 중소기획사까지 앞서서 앞다퉈 가상 아이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 산업적인 배경이 또 당연히 뒷받침하고, 저는 그거만큼 중요한 게 팬데믹 때 비대면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런 비대면에 대한 저항감이 준 것도 큰 이 시장 확대의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요. 가상 아이돌은 또 원소스 멀티유즈 확장이 용이합니다. 인간 아이돌보다 굿즈 판매량이 높고 웹툰, 영화, 게임으로도 쉽게 확장시킬 수 있죠. 자본 입장에서는 진짜 위협은 줄이고 수익은 다양화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아이돌 산업의 재정이라고 말하는데, 과거에는 아이돌의 매력이 인간의 창의성과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했다면 이제는 AI와 가상이 만들어내는 그 새로움, 그리고 팬과의 애정 기반 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 공부 분야이기도 한 철학 쪽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잘난 척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장 보드리아르의 이야기를 빌려보고 싶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더 이상 본질을 추종하지 않고 기호나 이미지 그 자체를 추종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시뮬라르크라고 불렀는데, 사실 인간 아이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개인의 본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와 팬덤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컨셉, 스토리텔링을 추종하는 그런 것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아이돌이든 가상 아이돌이 아이돌이든 이미 모두 시뮬라르크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결국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본질보다 상징과 이미지를 숭배하는 존재. 그런 점에서 가상 아이돌 역시 충분히 아이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가상 아이돌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1990년대 말 미국 영국에서 뭐 보이밴드, 걸그룹, 걸밴드 음반 시장에서 자본 부담 때문에 쇠퇴하고 오히려 천재성이 있는 아니면 잘 알려진 개인 음악가랑 협업을 해서 그 사람을 띄우고, 그리고 또 음악 장르 자체가 밴드에서 힙합으로 넘어가면서 이 보이밴드, 걸그룹 밴드, 걸밴드 이런 시장이 아시아 쪽으로 외주화되거든요. 아이돌 제작 자체가. 그 시기에 맞춰서 재미교포 1세들이 한국 음악 시장에 다시 돌아옵니다. 외국 뭐 힙합이나 소울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K-팝 1세대가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K-팝이 지금까지 붐업되면서 25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주화가 다시 가상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가상 아이돌은 앞으로 AI 시대에 더 많은 산업이 가상세계로 외주화될 것이라는 예고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만큼 매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국 땀 흘리며 무대에서는 그 리얼한 인간이 진짜 스타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아이돌 시장은 인간과 가상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제 생각도 많이 비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래서 헌트릭스의 골든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항마죠. 진짜 극 중에서도 빌런으로 나오고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듣겠습니다. Don't want you, need you, yeah I need you to fill me up 마시고 마셔봐도 상해졌지 않아 Got a feeling that oh yeah, you could be everything that I need Taste so sweet, every sip makes me want more yeah Lick it like that cause you got it like that Take a big bite, want another bite yeah 너의 모든 걸 나 원해 너 말고 모두 뻔해 When you're in my arms I hold you so tight Can't let go, no, not tonight 지금 당장 날 봐 시간 없잖아 넌 내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 Cause I need you to need me I'm meant to feed me so refreshing My little soda pop You're all I can think of Every drop I drink u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꿈이 다녀 so hot Pull me up I won't sto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My little soda pop Make me wanna flip the top 한번 come make you hit the spot Every little drip and drop fizz and pop 소름 돋아 it's getting hot Just stop sipping when it's dripping out It's done I need a second round And pour a lot and don't you stop Till my soda pop fizzles out 속에 그려왔던 너난 절대 놓칠 수 없어 나 원해 가 waited so long for a taste of soda So the wait is over baby Coming through me yo just can't get enough You're all I can think of Every drop I drink of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Pull me down your soul Pull me up on one side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You're my soda pop Gotta drink every drop 고민이 많습니다. 참 이게 저희 라디오 방송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재밌어 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긴 한데 유튜브 구독자도 안 늘고 댓글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들을 정리해서 떠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지금 2주째 한번 해보고 있긴 한데 이게 오히려 더 재미없어 하시진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엄디제이 공연 소식 저희 엄디제이랑 같이 하는 저희 밴드 공연 소식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음악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9월 10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하는 세 번째 가상 아이돌에 대한 얘기에 더해서 제 생각 좀 덧붙여봤는데 좀 욕 좀 많이 먹을 각오하고 얘기해보긴 했습니다. 배운 것들 좀 자랑도 많이 해봤고요. 네. 다음은 좀 이것도 좀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좀 무섭습니다. 공연 문화 관련된 소식인데 바로 가수 싸이 형님께서 무대에서 직접 던진 메시지예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했던 거죠. 요즘 공연장 가면은 그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을 직접적으로 제지하고 막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아니면은 대부분 휴대폰 들고 영상 촬영하면서 보는 게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근데 싸이 형님은 공연 순간만큼은
기록보다 체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싸이 공연 역시 흠뻑쇼가 형님 싸이 형님 대표 브랜드 여름 공연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이름 그대로 물을 흠뻑 맞으면서 신나게 즐기는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도 6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관객과 함께했고 지난 8월 14일에는 광복 80년 전야제 대안이 살았다 무대에도 올랐습니다. 이때 출연료조차 안 받는 이른바 노 개런티로 참여해서 화제가 되었죠.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제 전화해서 함께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그 공연장에서 싸이 아까 오프닝 하면서 이번 주제 오프닝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싸이 형님께서 지금 이곳은 흡사 기자회견장 같다. 다들 핸드폰을 들고 계신데 제 공연만큼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라. 그냥 혹시나 해서 찍으시는 건데 내일 아침 되면 안 본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전화기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즉 공연은 카메라 화면 속에 남기는 것보다 내 눈과 내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게 훨씬 값지다라는 메시지였죠. 사실 이건 싸이뿐만 아니라 싸이 형님뿐만 아니라 많은 뮤지션들이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눈앞에 무대보다는 이제 핸드폰 화면에 더 집중하는 거죠. 더 예쁘게 담고 더 보기 좋게 담으려고. 네. 그래서 정작 주객이 전도돼서 무대에는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촬영에만 집중하게 되는 해외 아티스트들 중에는 아예 공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봉투에 넣게 하거나 촬영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핸드폰으로 또 촬영하는 게 또 요즘에 문화죠. 저도 가끔 막 뭐랬지? 그 아이돌이 이겨내야 하는 압박 막 이런 사진 보면서 대학 축제 때 공연 끝나거나 공연 시작하기 전에 뒤돌아서 관객들하고 셀카 찍는 구도로 찍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공연한 아티스트 뒤에서 촬영팀이 이제 관객석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어우 진짜 플래시 막 반짝반짝하고 막 다 핸드폰 들고 있고 좀 그건 좀 저 같아도가 아니죠. 저같이 훈련 안 된 사람은 진짜 좀 속된 말로 쫄 것 같다는 공황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싸이 형님 의견에 좀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공연의 본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호흡하는 경험 그리고 그 어쩌면 거기에서 그 호흡으로 함께 하나 되고 이제 휘발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는 그 아둥바둥함 그리고 그 안에서 기억되는 것들로 또 일상을 살아내는 것 어쩌면 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집회 장소에서 오히려 또 일상처럼 노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런 기록 욕구 어쩌면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그 행위들이 그 호흡하는 경험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특히 싸이 형님 공연은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아니다. 저 초등학생 때 대학 축제 동네 인근에 있는 대학 축제 때 멀찌감치서 본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싸이 형님 공연의 그 묘미는 두 손 자유롭게 그냥 노는 게 또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챔피언, 예술이야, 연예인,
새 뭐 너무 많잖아요. 노래 좋은 노래 신나는 노래 이런 곡들은 또 가수 혼자 싸이 형님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관객하고 이제 호흡하면서 무대 같이 만들어내고 떼창하고 방방 뛰고 소리 지르면서 만드는 무대잖아요. 그래서 싸이 형님이 얘기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라는 말은 촬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연 자체를 더 같이 즐기고 호흡하자라는 얘기로 또 들리고 너네 이 호흡의 장으로 오지 않을래라는 그런 권유였던 거죠. 싸이 형님 메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연장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공연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게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보러 온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거 그러면서 온전히 그 무대를 즐기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5월 1일 날 제가 건젠로지스 형님들 내한 공연 인천에 다녀왔다고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거 언급하게 되네요. 그날은 제 인생 첫 대형 콘서트 직관이었고요. 아마도 또 형님들의 건젠로지스 형님들의 마지막 방한 무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촬영보다 공연을 제대로 느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난 촬영 안 한다 라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셋리스트를 기억해야 되고 또 방송 소재로 담아야 되니까 인트로 부분만 짧게 자르고 찍고 아니면 세션 솔로 같은 구간에는 또 이렇게 좀 찍고 그랬었는데 다만 이럴 때조차 저는 액정 안 보고 시선은 무대에만 뒀어요. 핸드폰 이 촬영은 돌아가고 있지만 이게 이쁘게 나오건 뭐 어떻게 나오건 뭐 제 함성 소리 때문에 소리가 뭉개지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는 뛰고 소리 지르면서 함께 즐기긴 했거든요. 기록은 기록대로 경험은 경험대로 놓치지 않으려 한 거죠. 여러분은 공연 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즐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찍어서 오래 남기는 게 더 중요하세요? 다음 곡은 싸이 형님 연예인 듣겠습니다.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낭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 오늘부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로 맘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 편 찍으시죠 엔딩에 키스신 있다 참고하시죠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처럼 같은 마음으로 너를 슬프게 하는 사람 누구야 우는 모습도 이뻐 뭐야 왜 우는데 그러자 그녀가 웃는데 항상 개인기와 신기한 이벤트 쇼 준비 다 끝났으니 우울한 날엔 말씀하셔 쇼 분위기 띄울 땐 댄스 뮤직 한 곡 때리고 무드 잡을 땐 발라드 한 곡 뽑고 리듬 타고 풀 땐 힙합 하늘 높이 뛰고 풀 땐 록앤롤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처럼
당신의 연예인 난 당신의 댄스 가수 때로는 영화 배우 같아 때로는 코미디언 같아 때로는 탤런트 같아 때로는 가수 같아 너의 기분에 따라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저를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연예인 마지막 이슈는 저작권 문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이거 사실 잘 몰라요. 법적으로도 잘 모르고 이슈가 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방송사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방송사는 저작권료 상정 방식이 부당하다. 매출 전체 말고 음악 관련 부분만 떼서 계산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음악저작권협회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한국의 방송 사용료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상파 0.65%, 유료방송 0.37% 수준인데 반면에 해외는 네덜란드 10%, 독일은 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방송사들은 음악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는 게 음악저작권협의회의 입장이에요. 방송에 음악이 빠진다고 한번 상상해볼까요? 드라마, 예능, 광고 엄청 밋밋해질 것 같은데 음악은 사실 시청자들을 붙잡기도 하고 채널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음악은 그 고유의 기억을 담는 그 매개로서도 작용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방송사 입장을 들어보면은 근데 아직도 그냥 백그라운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것도 생각났어요. 서태지 형님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로제 씨께서 음악저작권 협의회를 떠났던 사실인데요. 사실 로제 씨랑 서태지 형님이 떠난 이유는 밝혀진 바로는 두 분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로제는 그 이중징수가 불편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관리해 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다고 해서 탈퇴한 거지만 서태지 형님은 이제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음악을 원곡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그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해줬다는 데에서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갈등이었는데 사실 이 모든 싸움은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방송사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고 협회는 징수를 늘려야 되고 아티스트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원하고 방송사, 협회, 아티스트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삼각구도 속에서는 결국 제 생각에는 슈퍼 의리 창작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유통 자체를 안 해줘 버리면은 사실 그만큼의 성적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또 이거는 또 우리 청취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방송사, 유통사 입맛에 맞춰야 되는 눈치도 못 보고 오히려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 창작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까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완력 관계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욕 먹을까봐 말도 못하겠고 제가 뭐 전문적으로 뭐 아는 것도 아니니까 말을 좀 아낄게요. 이럴 때 저희 저작권 작곡하고 저작권료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엄디제이께서 계셔서 의견을 좀 물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음악은 삶의 배경이 아니라 때로 주인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저작권 제도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창작자가 없으면은 유통사, 방송사가 왜 필요한데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사가 더 내야 할까요? 아니면은 협회 운영 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면 로제 씨처럼 아예 K-팝도 지금 뭐 입지도 좋고 이런 상황에 아예 다른 길을 몰색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러고 로제 씨의 아파트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고 엔딩 멘트하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왜 로제 씨의 아파트 틀라 했냐면요. 로제 씨가 이제 음악저작권 협회를 나가려고 했던 그 나가던 그 시기가 이 아파트 때 해외 활동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였거든요. 그때랑 겹쳐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네,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해봤어요. 저랑 현준이 형, 엄디제이 공연 일정도 얘기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10일 날 롯데 콘서트홀에 있을 무료 공연, 네, 얘기도 해봤고, 농벤져스 얘기도 같이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거 가상 아이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도 해봤고요. 네 번째는 공연 문화, 촬영하는 게 나을까, 온전히 집중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사 음악저작권협회가 지금 갈등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서태지 형님하고 로제 씨가 음악저작권협의회 탈퇴했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국내 가수 중에 두 분이 유일해요. 우리나라 음악저작권협의회 탈퇴한 가수는요. 말을 다 해놓고 보니 제가 참 논쟁적인 주제를 가져와서 많은 논쟁적인 주제 가져와서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제가 구독자 수가 적어서 그리고 상단 노출이 되지 않아서 욕 안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제가 좀 목소리 상태도 안 좋고 발음도 안 좋은데 잠을 못 자서 그런 건데 양해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또 특집을 하나 준비해 보려고 고민 중이에요. 이런 이슈 편 말고 특집으로, 아니면 이런 이슈는 그냥 본방송 있는 월요일에는 안 하고 평일에 그냥 다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까도 고민 중입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저희 이제 또 투표에 올라가 있는 두 곡 중에 한 곡, 소나타 아티카의 풀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저희 모토처럼 지음작이 아까우신 분들께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매우 시끄럽고 달리는 노래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Sitting in a corner all alone, staring from the bottom of his soul, watching the night coming